사람들이 조바심으로 폭발하는 순간에 왜 어떤 사람들은 느긋함을 유지할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선천적인 기질 덕분일까 아니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일까? 독일이 가장 주목하는 심리학자 레온 빈트샤이트는 그의 저서 감정이라는 세계에서 10가지 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책 속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인내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단순히 짜증을 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다. 끊임없는 불안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만든다. 그 결과는 고혈압과 위장 장애,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끊임없이 차선을 바꿔가며 더 빨리 가려고 하거나 아이에게 네 번째로 똑같은 계산법을 설명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상황에서 좀 더 참을성 있게 대처한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건 분명하다. 인내심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조급함은 상황 속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으로 굳이 학습할 필요도 없다. 참을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서구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당장 채워지지 않으면 울거나 화를 낸다. 인내심도 다른 능력과 똑같아요. 세라 슈니커 교수는 말한다. 일상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근육처럼 자라나지요.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당연히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인내심의 근육이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내란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침착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살면서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은 많다. 허기를 참으며 피자를 굽는 오븐을 바라볼 때, 무언가에 지원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기나긴 줄을 바라볼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요구되는 인내의 수준은 비교적 명확한 시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의 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대략 예측할 수 있다. 그래야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기가 훨씬 쉬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에 의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자잘한 일을 함으로써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기다리는 시간을 메우려 한다. 인내심이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내심의 고리를 깨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인내심의 근육을 단련하려면 재해석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상황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인내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이 아니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지만 상대가 늦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상대의 무례함에 짜증이 날 수 있다. 반면 상황을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문득 잠시 시선을 돌려 따스한 햇빛을 즐기거나 커피 향을 들이마시거나 아무 계획 없이 자유롭게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관점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고단한 일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인내심 테스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 교통체증이 나한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차가 고장 났다고 내 인생 경로가 막히는 것도 아니야. 상황을 바꿀 방법도 없는데 짜증을 내며 조바심을 부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달래보라. 인내란 미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있듯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때운다는 의미 이상이다. 라틴어로 인내를 의미하는 파티엔티아는 관용과 참을성, 그리고 견딤을 뜻하기도 한다. 인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블라누트도 역시 관용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이는 인내의 역할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인내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시멜로 테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처럼 몇 분간 참는 것만으로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나이 들었을 때 적절한 연금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번 돈의 일부를 적립해야 한다. 때 맞춰 졸업장을 손에 쥐려면 자유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다. 할 허시필드 교수가 이끄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기발한 실험을 통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실험 대상자들에게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한 다음 이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다. 그 다음에는 이들에게 좀 더 낯선 사람, 가령 나탈리 포트만이나 맷 데이먼과 같은 이들을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예상대로 측정되는 뇌의 패턴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낯선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와는 다른 패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요청이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되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이 아니라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의 이 실험은 포괄적 연구 분야의 일환으로서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가지 버전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징후를 보여준다. 하나는 현재의 자아이며 두 번째 자아는 우리가 잘 식별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아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2월에 헬스클럽으로 가는 길은 매일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시점에서는 여름 해변의 햇살 아래에서 몸을 뽐내는 일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0년 후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 굳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타투로 새기는 일을 포기한다고? 정년퇴직 후 카리브해에서 칵테일을 마시기 위해서 굳이 지금 돈을 아껴야만 할까? 한 실험에서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실험 대상자가 나이 든 모습을 아바타로 만들었다. 주름은 늘고 귀가 축 처졌으며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회색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험 대상자는 미래의 자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조우만으로도 실험 대상자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현재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나이 든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 굳이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옷차림을 할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식적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인내심의 동력이 생겨나게 된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다시 말해 생각하라. 니체가 말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는 기준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무엇을 하게 될까? 퇴직하고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름진 피부에 문신 하나쯤은 새겨도 좋지 않을까? 미래의 자신과 한두 가지 타협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 기이한 미래의 자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내란 지금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다른 자아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성공을 더 기꺼이 즐기면서 어려운 상황을 보다 잘 헤쳐갈 수 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인내심을 열렬히 옹호하게 된다. 하지만 5G 속도로 지식을 접하고 주문한 지 30분 이내에 드론이 물건을 떨어뜨리며 알고리즘이 수밀리초 이내에 우리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상에서 인내심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속도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 같지는 않을까? 과연 이 시대에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얼핏 현명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숨 가쁘게 움직이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방면에서 복잡한 지식과 장기적 문제 해결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이 복잡한 세상과 씨름한다.
나 또한 이 책을 쓰는 동안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여러 나라의 연구원들이 뇌의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함께 모이거나 낯선 문화권에서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탐구하기 위해 지구의 외딴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대변 기부를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관련 장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멋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일하는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무수한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시대의 거대한 질문들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푸는 일처럼 단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 하루아침에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을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순식간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한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전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문제를 연구할 뿐입니다. 번쩍이는 영감은 상황을 잠시 뒤흔들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하고 배우고 잠시 멈추고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헤르만 헤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세상의 자연과 성장,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은 모두 인내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과 침묵,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한다. 좀 더 참을성 있게 삶을 대하라는 이 호소를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책의 다른 장에서도 인내를 접했다. 두려움이나 배고픔과 같은 다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내는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우리는 인내와 다시 조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감정 세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발걸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내심은 근육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길러야 한다. 인내심 없이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내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책 속에는 인내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감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맙습니다.